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사실 결론부터 말하면 블록체인은 그 한번 설치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다른 뭐 유저들에게서 뭐 정보를 받아온다거나 그런 일은 잘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치할 때 이제 분산해서 잘 하는지 그런 것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챕터 6는 월렛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지갑이죠.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 그렇게 PPT까지 만들면서 발표할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독수로만 정리를 해놔서 나중에 그거는 이제 독수 보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었나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챕터 5 발표 시작을 하겠습니다. 와주세요. 저는 어, 설치의 그 블록체인 동기화에 대해 배우기 전에 블록체인 스트럭처, 헤더 스트럭처에 대해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 사실 블록체인이 블록들끼리 연결된 체인으로 연결된 거라고는 하지만 사실 블록 그 자체가 연결되어 있다기보다는 블록체인 헤더에 들어있는 그 머클 루트라든지 아니면은 previous block 해시 뭐 이런 데이터들로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사실 블록들이 연결된 게 아니라 헤더 체인으로 연결돼 있다. 이 정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헤더의 구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먼저 버전이 4바이트로 정의가 돼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막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버전을 적어두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에 previous 그 블록 해시 이거는 이전 블록의 해시를 저장해 두는 곳 그리고 머클 루트는 말 그대로 그 머클 트리의 그 상위 해시를 저장해 두는 곳 그리고 타임은 유닉스 타임으로 표기를 해서 지금 블럭이 생성된 시간이나 그런 것을 저장해 두는 곳입니다. 각 파일 사이즈가 나중에 쓸만한 곳이 나오는데 일단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difficulty 그 문제 그 블록을 생성할 때 이 문제를 맞추는 그런 난이도를 설정하는 난이도가 적혀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논스를 설정하는 게 4바이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스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면 논스가 4바이트잖아요. 그러면 32비트라는 뜻인데 이게 사실 요즘 난이도로 블록을 형성하려면 사실상 32비트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2의 32승만큼의 그 논스를 대입할 수 있는 건데 어, 요즘에는 난이도가 그 대입을 해야 되는 게 2의 70 몇 승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논스를 4바이트 할당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이제 여러 방법이 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한 가지는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그 논스에다가 더해서 안 쓰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헤더에 예를 들어 어 difficulty 말고 그 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다가 그 논스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비트를 넣어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해시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논스에 저장되어 있는 논스에 지정할 수 있는 건 2의 32승이지만 여러 가지 비트를 이제 다른 곳에 추가를 하게 돼서 해시 값을 변화시키면 결국 2의 70승이 넘는 그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해시에서.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넘어가기 전에 알려드리자면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은 처음 발생하는 트랜잭션인데 이게 블록이 생성될 때 가장 처음에 오는 트랜잭션이 바로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는 사실 그 새로운 블록이 생성되었을 때 다른 블록들과 연결하는 그런 작업을 그 참여자들이 하게 되는데 그때 보상을 지급하는 메커니즘을 이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그 코인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트랜잭션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의 특징은 인풋이 없어요. 그 UTXO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는 이제 어, 아웃풋을 이제 가져와서 인풋을 활용한 다음에 또 아웃풋을 만드는 그런 구조를 취하잖아요. 그런데
이 코인베이스 트랜잭션 같은 경우에는 인풋이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 코인을 만들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새로 코인을 발행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인풋은 없고 아웃풋만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질문이 있으면 네, 바로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기 그림을 가져왔는데 리얼 그 네모가 블럭입니다. 블럭이 있는데 첫 줄이 이제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이죠. 그래서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이 이루어지면 이제 블록을 생성한 그 문제를 맞춘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은 이제 일단 정해진 리워드 요즘에는 얼마를 주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자료라서 일단은 뭐 소정의 그 BTC를 받고 그리고 그 블록에 담겨진 여러 트랜잭션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담긴 어, 수수료 피를 함께 전달받게 됩니다. 이 트랜잭션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그 독스에는 링크를 올려놨는데 거기 보시면은 실제 블록체인에 블록이 올라갔을 때 블록에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을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거기에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에 그 스크립트 시그 헥사데시멀로 표시된 그거 스트링을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아스키 스트링으로 변환을 하게 되면 뭐 이상한 외계어 나오다가 그리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리더블 스트링이 나거든요. 그게 바로 그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을 생성할 때 그 코인 채굴자가 쉽게 말하면 코인 채굴자가 그 여러 가지 메시지를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자기 이름 뭐 이런 거 적어놓기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심심하면 확인해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동기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어, 일단 세 가지, 크게 두 가지인데, 프로닝이라는 옵셔널한 과정이 추가가 되거든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 먼저 헤더 싱크로나이제이션에 먼저 설명을 드리면, 과정이 먼저, 아까 블록은 헤더로 사실상 연결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블록체인의 헤더만 다운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블록의 헤더를 다운받고 이 방식의 장점이 뭐냐면 일단 빨라요. 왜냐하면 헤더만 받기 때문에 1분 안에 그 다운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POW만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헤더를 다운받았으면 이제 이니셜 블록 다운로드, 그 IBD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진짜 전체 노드를 다운을 받는 거예요. 데이터를 전부. 그래서 전체 용량은 170기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다운받으면 요즘에 SSD 좋은 거 쓰면 한 6시간에서 7시간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과정에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거지만 그 UTXO에 UTXDB를 같이 다운받고 그거를 이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먼저 헤더를 다운받고 그 헤더를 검증을 한 다음에 전체 블록을 다운받고 거기서 이제 이루어진 트랜잭션 그 UTXO를 이제 또 업데이트를 시켜줘서 그 똑같은 그 복사본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나중에 과정을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건데, 어, 일단 그렇습니다. 클로닝은 가지치기 뭐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기도 하고, 그냥 이니셜 블록 다운로드에서 받았던 그 데이터 중에 사실상 일반 유저에게는 필요 없는 그 블록 데이터를 삭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헤더랑 그 UTXO-DB만 남기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아니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이제 일단 이 과정은 이제 처음 사용자가 블록체인 노드에 참여를 하고 싶은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인터넷에서 검색해가지고 까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를. 그래서 네트워크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뭐 다른 네트워크 노드의 뭐 피어 주소를 찾아가지고 넣은 상황입니다. 스텝 2로 넘어가세요.
스텝 2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헤더 동기화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뭐냐? 그 체인에서 POW를 검증해서 이 헤더가 맞다 아니다를 검증을 하는 겁니다. 이 체인이 맞다. 이렇게 많은 기여를 한 이 체인이 내가 받아야 될 체인이 맞다. 이런 거를 이제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롱기스트 체인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좀 더 많은 작업을 진행한 그 체인을 고른다는 뜻이고 이게 이제 블록체인을 좀 다르게 설명을 한 거죠. 그다음에 좀 빠르다 아까 얘기를 했고요. 1분 안에. 그래서 총 용량 한 40메가 정도밖에 안 됩니다. 헤더 전체를. 그래서 이런 과정이 끝나면 이제 헤더를 받았으니까 그 버디를 받아야겠죠. 버디 블럭을. 그래서 근데 이제 한 블럭당 이제 1000번이 넘는 수천 번의 트랜잭션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BD 과정에 넘어왔는데요.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 그 트랜잭션을 밸리데이션 하기 위해서인데 어, 인풋 그 인풋으로 이 TXO에 있는 이 DB에 있는 인풋이 정말 존재하는지 그런 걸 검증하고요. 그리고 시그니처가 진짜 밸리드한지 서명이 유효한지 그리고 수학적으로 이제 유효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검증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끝나면 이제 UTXO 데이터베이스가 업데이트 되고요. 그리고 사용된 인풋은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남은 건 아웃풋밖에 없겠죠. 그래서 UTXO를 업데이트하면 아웃풋이 남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노드들, 그러니까 다운로드 받은 거는 사실 인풋들을 다운받은 거고, 그거를 이제 스스로 검증을 하면서 다른 사용자들과 똑같은 블록들의 그 프로, 노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검증을 하면서 스스로 똑같은 거를 스스로 연산을 하면서 만든 거라서 다른 사람들 거를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데이터를 내가 직접 검증하면서 이제 똑같은 결과를 만든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분산화라는 그런 걸 블록체인이 어떻게 달성하는가 이런 거를 좀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합하면 한 300밀리언 트랜잭션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어, 사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6시간, 7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블록체인 노드에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은 하루 정도는 쓰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HDD 요즘 쓰시는 분은 없겠지만 그런 분들이라면 거의 하루에서 이틀을 써야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동기화가 된 상태에서 새로운 블럭이 생성되었을 때 인풋 아웃풋이 UTXO DB에 생성이 될 거고 그런 것들을 검증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블록을 업데이트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옛날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블록체인이 다른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과 그 똑같은 의견을 내면 그게 쉽게 말하면 그렇게 어떤 블록을 쓸지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체인을 쓸지 갈렸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스스로 검증을 하면 똑같은 상태에서 새로운 블록이 들어와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하니까 사실 결과가 달라질 일은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블럭이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 블럭이 제 노드에 추가가 되겠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옵셔널한 선택적인 건데요. 이게 사실 리얼타임으로 그 블록을 추가하는 것까지는 이제 풀 노드가 된 상태라고 하는데, 예를, 자신의 저장 공간을 좀 사용을 하면서까지 이제 블록체인
그 체인을 유지를 하는 그런 열성적인 사용자도 있는 반면에 256기가짜리 SSD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블록체인 노드 참여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헤비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뭐 몇십 기가바이트 되는 그 블록들을 다 저장하고 있으려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니까요. 그래서 바리치기 또는 뭐 잘라내기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래서 하는 일이 아까 다운받았던 블록을 삭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있는 건 이제 그 블록체인 헤더랑 뭐 UTXO DB 뭐 등등 이런 게 남게 되고, 사실 모든 검증이 헤더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블록들은 필요가 없어. 그런 것들 삭제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용자에게는. 다만 이게 언제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다른 신규 노드 가입자가 들어왔을 때 저한테는 그 복사해줄 그 블록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프루닝을 하는 유저가 굉장히 다수다. 그러면은 블록체인 생태계를 이제 확장하고 새로운 유저를 받는 데는 좀 장애물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게 이제 프루닝 모드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노드가 완전하게 동기화가 되면 일단 노드는 외부 노드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고. 그래서 어, 모든 서명과 트랜잭션을 직접 스스로 검증한다는 게 이제 테크니컬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 모든 상태를 이제 UTXO DB로 저장한다, 이런 점도 어,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모든 정보가 이제 누가 얼마를 가지고 있나 이런 걸 이제 UTXO DB로 저장한다, 이런 측면에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헤더만을 다운로드 한다는 게 기술적으로는 이제 좀 적대적인 체인을 빠르게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연산이 굉장히 빨라지니까 적대적인 좀 악의적인 이상한 노드를 빠르게 걸러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테크니컬하게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다운을 받았으면 한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 다운받은 파일 안에 들어가 보면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디렉토리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좀 중요한 거는 이제 블록스 폴더에는 이제 정말 블록체인 데이터가 들어있고요. 그래서 183기가 정도 되는 고용량의 파일들이 들어있습니다. 또 체인 스테이트에는 UTXO 데이터베이스가 들어있고, 사실 이게 챕터 6에서도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들어있는 데이터들로 뭔가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그거에는 이제 유저들의 원래 키나 그런 게 어드레스들이 들어가 있고, 또 중요한 게 이제 밴리스트. 예를 들어 뭐 비잔틴 뭐 그런 거 해서 뭐 장군들이 뭐 어떻게 해서 배신을 누가 했고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블록체인에서 좀 자주 설명되는 이야기 중에. 그리고 거기서 이제 좀 배신한 장군 또는 이상한 장군을 여기다가 가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밴리스트에다가 그 노드 이름을 올려서 더 이상 참여를 못하도록 만드는 밴리스트, 그 블랙리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파일들인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구조를 아까 보면, 이제 블록체인이 데이터베이스로는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사실 이거에 대한 답은 좀, 이게 블록체인이 좀 나쁜 데이터베이스냐라고 하면 반반이에요. 왜냐하면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UTXO DB를 뒤져가지고 그 누군가의 그 코인에 얼마 들어있다, 코인이 얼마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증명을 하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이제 UTXO DB에만 의존을 하니까 이 인덱싱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ABCD라는 지갑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네, ABCD라는 주소를 이제 주소로 인덱싱 활용해서 이제 바로 찾으려고 해도 인덱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제가 얼마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좀 더, 이거는 이제 UTXO에 대한 설명을 예전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잘 들었다면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문제는 이제 인덱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너 얼마 들고 있어? 라고 물으면 한 번에 대답 못 한다는 거. 좀 찾아봐야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문제가 있겠고요. 근데 장점은 뭐냐? 이제 아무래도 그냥 진짜 지속성과 그 신뢰성이 있죠. 왜냐하면 UTXO를 이용해서 검증을 하니까 합, 그 합의 메커니즘이 아주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는 거니까 사실 블록체인의 취지가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는 아닌데 장점이 없진 않은 그런 데이터베이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록체인을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그래서 챕터 5를 좀 서머라이즈 하자면 일단은 노드는 헤더를 먼저 다운로드하고 그 이유는 좀 빠르고 신속하게 체인을 내가 다운로드 받아야 될 체인을 선택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헤더 체크가 끝나면 그다음에 전체 블록 노드를 다운을 받고 every 트랜잭션을 이제 모든 트랜잭션을 검증하는 거죠. 그래서 검증하고 UTXO DB를 스스로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든 구축이 끝나게 되면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블록을 스스로 이제 또 마찬가지로 블록을 검증을 하면서 자신의 노드에 블록을 추가하게 되는 것이고 또 내 디스크 용량이 좀 아깝다. 그런 프로닝을 통해서 용량을 지킬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챕터 5는 이걸로 끝이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 행설 수설한 것 같은데. 그러면 챕터 6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화면을 구글 독스로 옮겨 주실 수 있나요? 네네. 그 코어 강의의 렉처 6에서는 월렛과 SPV는 그냥 월렛의 한 종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렛은 비트코인에서 월렛은 코인을 송수신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예요. 그냥 월렛이라는 게 뭐 진짜 지갑이 아니라 그냥 어, 블록체인 프로토콜 상에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월렛은 개인 키를 예를 들어 오프라인 비밀키 공개키 아까 이전 세션에서 열심히 서명과 그리고 뭐 암호화에 대해 JP, JK를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그걸로 이제 개인 키를 관리하고 주소를 생성하고 거래 기록을 하는 이유는 그거겠죠. 내가 얼마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이제 잔액 계산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직접 블록체인 전체를 다루지 않아도 그러니까 모든 걸 블록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주소 생성 방식은 대부분 P2PKH, P2Copy 해시 뭐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이 주소를 가진 이 주소 주소를 가진 공개 키의 비밀 키를 가진 사용자만이 이 코인을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스크립트로 명시해 놓는 걸 그런 스크립트를 말해요. 그래서 사실 이건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주소는 공개 키해시를 아스키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이제 빕32 뭐 이런 걸 통해서 주소를 생성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구체적인 구현 방식이나 이런 거는 좀 딥해질 것 같아서 안 가져왔고요. 장점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하나의 마스터키 예를 들어 제 비밀키를 기반으로 거의 무한한 하위키와 주소를 생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보안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죠. 예를 들어 제가 개인키
하나고 공개키 하나밖에 없으면 블록체인에서 제 공개키와 관련된 그 트랜잭션만 찾으면 제가 얼마를 가지고 있고 이런 거를 다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지갑이 없더라도. 그래서 그런 걸 추적 당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여러 주소를 사용하는 거죠. 여러 공개키 주소를. 그래서 음, 이런 방식이 사용된다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갑의 거래 감지 방식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모든 거래 아웃풋 스크립트를 분석을 한다는 게 아까 UTXO 그 DB를 까보는 것처럼 그 모든 트랜잭션을 까본 다음에 자신의 그 공개 키 해시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주소와 그 자신의 공개 키 주소와 얼마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트랜잭션 스크립트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 트랜잭션을 까보면서 헤더를 까보면서 이제 이 주소 찾았다 하고 이 얼마 있네 하고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치하면 아웃풋을 UTXO 목록에 추가를 하고 지갑은 이 목록을 바탕으로 송금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을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A와 B와 C로부터 각각 0.1, 0.5, 1.0의 그 코인을 받았다고 했을 때 저한테는 총 1.6이 있지만 사실 이 지갑이 볼 때는 0.1 덩어리 하나, 0.5 덩어리 하나, 1.0 덩어리 하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더리움 방식이랑 굉장히 대치되는 건데 이거는 오프 더 레코드로 이더리움 방식은 그냥 진짜 양 코인들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뭉탱이에요 그냥 1.6 이더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사실 비트코인 우리가 뭉뚱그려서 뭐 2.99 이더 99 비트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트랜잭션을 좀 까보면 뭐 0.1 비트, 0.5 비트 이런 게 합쳐져서 트랜잭션 UTXO가 다 합쳐진 게 그 값이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어, 거래 방식 그래서 거래 방송 공공 감시는 이게 크게 중요한 내용 안에서 넘어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SPV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드리자면 간이 지불 검증이라는 뜻인데 사실 그냥 아까 원래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그 원래의 구현 방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전체 노드를 실행하지 않고 최소한의 데이터만 이용해서 거래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지갑 종류입니다. 그래서 전체 블록 다운로드 없이 거래 유효성을 간접적으로 검증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 자신의 주소 목록을 노드에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지갑에 내 주소를 알려줘야 이제 얘가 찾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 프라이버시 문제가 좀 있겠죠. 그리고 얘가 블룸 필터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아주 그 헤더도 사실 헤더가 아니라 그 트랜잭션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트랜잭션 중에서 내 공개 키가 적혀 있는 트랜잭션을 찾으려면 사실 계산이나 이런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걸 이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필터가 이제 블룸 필터인데 이게 문제가 이제 폴스 포지티브 그 위양성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번역이 잘못된 긍정 또는 위양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있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BIP 157, 뭐 158 같은 더 정밀하고 효율적인 필터링 메커니즘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블룸 필터 대신에 뭐 BIP 157, 158 같은 게 사용되고 있다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NESPV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SPV도 아닌 거예요. SPV는 블록체인 프로토콜에 있는 그 소프트웨어였거든요. 근데 이 NESPV는 그냥 웹상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웹상에서 돌아가는 건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블록체인은 이제 보안성이 뛰어나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 신뢰성이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제 사실 요거는 그냥 웹2에다가
지갑을 구현한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신뢰성이 굉장히 낮아요. 서버가 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짓 정보를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직업 유형별 비교표를 보면 더 알 수 있는데, 그래서 풀 로드를 직접 검증하면서 다 보면서 그 자신이 얼마 있는지, 그러니까 월렛의 기능을 이제 자기 계좌의 잔고를 보는 거로만 한정을 한다면, 이제 풀 로드의 경우에는 보안도 강하고 프라이버시도 그런 게 다 강하겠지만, 문제는 이제 찾는 시간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좀 밑으로 내려주세요. SPV 원래 방식은 이제 수분 만에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블룸 필터 뭐 이런 걸 활용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뭐 어쨌든 자신의 공개키 이런 걸 넘겨주게 되는 거니까 노드에게 그런 측면에서 프라이버시가 살짝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니라서 넘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결론은 이제 지갑은 이제 단순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상의 핵심 컴포넌트이긴 합니다. 자신의 자신이 얼마의 코인을 들고 있고 이런 거를 비트코인의 구현상에서 파악하기가 인덱싱이 안 돼 있으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월렛을 이용해서 그걸 한다는 거고, 이게 사실 전체 노드를 사용하는 가장 안전하긴 하지만 프라이버시나 그 보안성 측면에서, 하지만 이제 써야 되니까 실용성이 필요하니까 보안사의 균형이 필요하고, 각 방식은 이제 트레이드오프 관계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좀 비트를 많이 들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 보안이 좋은 월렛을 쓰면 좋겠죠. 저같이 이제 돈이 많이 없으면 그냥 아무거나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더 식스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발표 자료는 준비를 했는데 발표를 준비를 많이 못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해가 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좀 저 개인적으로 좀 의미가 있던 내용이었던 게, 스터디 내용이 전 추상적으로 이제 블록체인이 어떤 개념이고 뭐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고 뭐 어떻게 동작한다 이런 건 잘 알겠는데, 실제 어떻게 구현이 되고 뭐 이거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제 인플레, 임플레멘테이션 단계에서 좀 보는 게 좀 필요했단 말이죠. 블록체인이라고 이해하기 위해서. 그 과정이 그 블록체인 싱크로나이제이션 프로세스가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블록체인이라는 걸 이해하는 데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너무나도 좋은 발표 준비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잘 들으셨나요? 가장 발표 준비가 제일 잘 되셨던 것 같아요. 특히 챕터 5 자료가 굉장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